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부산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중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오늘 토론 방송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고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두 분의 후보자가 참석했는데요. 기호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진봉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총 5번의 공통 질문과 2번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자들이 앉은 자리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최진봉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중구청장 후보 준비된 구청장 중구의 일꾼 최진봉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중구의 토박이로서 중구의 구석구석을 잘하는 중구의 박사입니다. 항상 중구민 여러분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중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12년간의 의정활동과 중구의 의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옛 중구의 영광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구청장. 최 후보님 1분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시형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심려가 많으신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매출이 줄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민생이 안정되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에는 위기 상황에 최적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김시형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고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충무공의 후예 해군 소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과 국가의 안녕을 최선에 두도록 훈련된 사람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 특히 민생과 지역 경제의 안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할 일 많은 중구에 가장 일 잘하는 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김시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중구는 영도다리 도계와 다양한 전통시장 그리고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유명합니다. 또 자갈치 축제와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지역입니다. 또한 향후 있을 북항 재개발을 통해 관광 인프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많은 시간 체류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삼복도로입니다. 삼복도로에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부산시에 위치한 도시공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시가지를 조망하는 데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1986년 결정된 도시공원으로 중구, 서구, 동구, 부산 진구에 걸쳐 있지만 유일하게 중구 내 중앙공원만 모두 국공유지입니다. 타 관할지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제 지역을 걱정해야 하지만 중구는 중앙공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중앙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수목을 정리해서 데크를 만들어 보행토록 하고 부산항 조망이 가능한 자연 순응형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고 인근 서구의 에코하우스처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인근에는 공폐가가 늘고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중앙공원 인근에 야경과 부산항 조망권에 강점을 둔 숙박시설을 두고 인근 공폐가는 카페나 예술, 창의 활동의 공간으로 두어 청년예술가나 청년마을사업가들의 활용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복로에서 매년 펼쳐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삼복도로로 끌어올려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영주동을 포함한 삼복도로 인원에서 펼쳐진다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구 3만 뒤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도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중구의 관광은 모두 도심지를 스쳐 지나가는 짧은 쇼핑 관광에 머물렀지만 삼복도로에서 부산항 조망이 가능한 원도심이라는 강점을 살려 이미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중앙공원을 포함한 삼복도로 일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미래통합당 최진봉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국내의 관광객이 장시간 체류해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관광객은 지역 경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장기 체류형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유라리 광장은 영도대교와 자갈치 시장을 연결하는 멋진 친수 공간임에도 밤에는 볼거리가 거의 없어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습니다. 현재 낮에만 도개하고 있는 영도대교에 미디어 바사드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창출하여 야간에도 도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난수도 이야기를 간직한 역사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역사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개장한 깡통시장 야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축제 기간 중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숙박비 할인 동참업소와 체류형 관광 유지 여행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망이 좋은 삼복도로 일원의 공폐가 지역을 적극 활용한 삼복도로 문화체험센터를 설치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물면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최진봉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자유이지만 상대 후보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은 후보당 4분이고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최진봉 후보부터 먼저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김시영 후보께서 보수동 공공행 목욕탕을 건립한다고 공약 발표하셨는데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발표하셨겠지만은 저는 건립 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공약에 대해서 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대청동에는 이제 공영 주차장이 지금 하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 삼복도로에 거주하시는 이제 취약계층들,
노약자들이 보수동에 있는 목욕탕을 내려오시기에는 마을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오셔서 겪는 어려움이 참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복도로 일원에 존경하는 최진봉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폐가를 활용한 간단한 공공용 목욕탕 아니면 샤워 시설에도 건립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동에 공공용 목욕탕 건립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12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청동에도 지금 공중목욕탕을 만들고 있거든요. 약 예산이 31억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보수동까지 하게 되면은 수십억 원의 재원이 또 마련돼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대청동 공공목욕탕은 구비와 또 오거돈 시장께서 이제 지원해 주신 10억 원의 시비로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힘 있는 정부 여당 소속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힘 있는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형 목욕탕을 건립하게 되면은 보수동에 있는 기존 목욕탕 4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에 막대한 타격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영업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형 목욕탕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김시영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청동 목욕탕을 지을 때도 인근 이제 목욕탕 업주분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나 또 매출 감소로 인해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이미용 업주분들을 위해서 노인 품위 유지비를 드릴 생각입니다. 마침 이제 권영란 후보께서도 목욕비와 미용실 이용 지원하는 품위 유지비를 드리겠다고 공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품위 유지비를 목욕 가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또 이 미용업소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본 후보는 생각합니다. 그런 목욕탕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업주들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김시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보수 아파트는 삼복도로를 따라 축대에 건축된 약 400여 세대 2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재난 위험 등급 D 등급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주민 스스로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아파트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최 후보님 4분의 주도권 시간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다음 김시영 후보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최진봉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 들으시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진봉 후보님께서는 이제 중구의회 의원 당시 새누리당 소속 부산시장과 구청장 주도로 시행한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또 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당 소속의 지방의원으로서 중구의 자랑이었던 삼복도로 옹벽도 콘크리트 벽으로 사라지게 되고 사실상 중구의 삼복도로 문화가 말살되었다는 게 평가입니다. 당시 중구의회를 맡으셨던 최진봉 후보님께서 이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의 고지대에 밀접한 서민 주거지에 우리 망량로의 경관과 세태한 공간 그리고 불실한 문화, 복지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침체된 중구의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킨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즉 공동체가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진짜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계획의 큰 틀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삼복도를 하나로 잇는 원도심권과 북한 재개발을 잇는 산책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조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조례, 아동 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 등 50건이 넘는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였습니다. 최진봉 후보님께서는 의정활동 12년 동안 발의한 조례가 있으실 건데요. 대표 발의한 조례가 몇 개가 있으시고 그중 대표적인 조례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시영 후보께서 조례를 많이 제정한 거로 제가 중구에 의장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대표 발의한 조례가 몇 개냐고 물으니까 오래돼서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 조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이룬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기억나는 것은 제가 부산시 의장협의회장으로서 부산항 주암 미군 생학 실험실 주피드 프로젝트 반대 결의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국방부의 해명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부산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의 의장으로 있을 때 원도심 4개구 행정구역 통폐합 반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중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채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통폐합을 적극 반대하여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김시영 후보, 최진봉 후보 순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중구는 원도심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 지역인 고지대에 주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출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또 빈집이 늘어나는 등 주거 환경의 낙후로 각종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교통 분야에서도 산복도로 인근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 문제와 함께 주로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 노선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도심 지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방안과 주차 및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이고요.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면 후보들의 그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시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우리 중구는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관내를 통과하는 주요 버스인 38번, 40번 등 해운대를 지나는 장거리 노선버스의 경우는 배차 간격이 무려 28분에서 36분으로 자칫하면 환승마저 어려울 정도로 배차 간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복도로를 지나는 노선인 70번과 43번 역시 감차로 인해 배차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중구를 지나는 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를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특히 영주동과 보수동 등 공동주택이 많은 동 일대의 주차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산터널 상부를 수정산 터널처럼 복개하고 복개된 공간을 복합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복도로 오름길에 위험한 계단이 많은 영주동, 대청동, 보수동 일대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는 모노레일을 최소 2기 이상 증설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원도심에 늘어가는 공폐가 문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적극적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빈집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시설로 만드는 도시 재생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폐가 개조 사업에 필요하다면 국내의 전문가를 망라한 공모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민들께서 편하게 그 원도심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최진봉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의 고지대는 천혜의 전망을 갖춘 주거지임에도 노후주택, 공폐가의 증가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대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영주 시민아파트 일원에 추진 중인 공유행 신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와 보수동 그린 재생형 도시 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수 아파트도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설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노후 건물을 권역별로 묶어서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동별로 1개소 이상 확충하겠으며 공폐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1개 노선의 마을버스로는 중구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1개 노선을 정설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용역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률적 측면과 자, 최 후보님, 역시 시간이 경과가 되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앞선 공통 질문의 주제였던 원도심 지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각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요.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총 1분 30초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30초 시간이 경과되면 제가 발언을 끊도록 하겠고요.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 또 원색적인 표현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30초 1분 꼭 지켜주시고요.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최진봉 후보가 김시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예, 김시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께서 말씀하신 도심부 교통 수요를 강화하는 내용 중에 도심 진입 차량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구는 관광과 쇼핑을 하려 중구에 방문하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향후 북항 생곡 대도심 도로 본격 추진으로 인한 도심 진입 통과 차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시영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의 그 원도심 진입 정책은 서울하고는 지금 틀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후보가 의회 의원 생활에도 지평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 부산시의 원도심 정책이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 있질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특구로 이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시가 과연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도심 진입을 아주 유도하고 그다음에 관광을 촉진하겠다 하면 공공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증설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의 책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정책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국가 네. 자, 발언 시간 지났고요. 이번에는 김시영 후보가 최진봉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우리 중구는 삼복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길을 힘들게 올라가고 계신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젊은 부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청동 보수동의 영주동과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최진봉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중구 보행 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과 개선에 대한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시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사행 엘리베이터는 비고적 예산과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은 도심지행 트램 노선 전차로서는 우리 중구 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행 트램은 별도의 차선 하나가 필요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아주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후보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1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한 개 더 증설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도심지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시영 후보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은 우리 보수동의 1개 노선을 더 증설하는데 우리 부산시와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자 보충 질문 순서까지 진행했고요.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통 질문은 최진봉 후보, 김시영 후보 손으로 답변 듣겠고요. 질문 드립니다. 중구에 소재한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또 건어물 시장 등은 한때 국내 최대의 도매 시장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최근 서면과 해운대 일대로 상권이 급속히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구 지역 재래시장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어려운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이고요. 먼저 최진봉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나구던 시장 건축물은 시설 현대화 사업과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와이파이의 구축, 공영주차장과 공중 화장실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물품 보관소, 고객 후계실, 상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객 지원 센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주차권을 무료로 거부하는 등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강북로 입구에서 국제시장 사거리까지 강북로 시범 가로사업이 완공되어 차 없는 거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각종 문화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 중구에 모여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구간을 부평동 쪽발 거리까지 연장하여 인근 전통시장인 부평시장, 국제시장까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공모하여 선정이 되면은 최대 8천만 원까지 100%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상점마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저 최진봉은 중구의 박사입니다. 실물경제에 밝은 실물경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저 최진봉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시영 후보 역시 2분입니다. 네, 우리 중구에는 21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형태별로 보면 상가형 14개, 골목형 7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구를 상징하는 장소로도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을 꼽을 정도로 중구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동안 많이 말을 해왔지만
임기응변식의 대처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보통의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오래되었다, 낙후되었다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전통시장은 젊은이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관광명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더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통시장의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랜드마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갈치 신동아시장, 국제시장, 부평시장을 포함해서 초대형 전통시장을 한 상권으로 묶고 중소벤처기업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해서 상점 활성화 일환으로 랜드마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상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인 가족 기준 최대 50만 원의 중구형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구형 재난생활비의 핵심은 중구 세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 안정자금의 성격입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서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중구의 지원금은 부산시와 중구에서 소진하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생활비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자, 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보충 질문 시간에는 이 답변해주신 내용,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총 1분 30초의 시간 제한이 있고요. 이번에는 김시영 후보가 이 주제로 최진봉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지금 그 12년 동안 이제 구의원을 하시는 동안 진행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시장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이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중구는 전통 시장이 굉장히 김시영 의원 알다시피 8개가 있습니다. 국제시장하고 북평동 깡통 야시장이 지금 아주 아케이드가 아주 잘 돼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가 그 소상공인 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케이드는 더욱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좀 더 많이 더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 이제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2층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목점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통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이제 가게들이 전부 이제 철시를 하고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최진봉 후보님께서 이제 구청장이 되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제시장 2층에가 지금 사실 많이 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 후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분 30초 시간 경과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최진봉 후보가 김시영 후보에게 질문하시는 순서입니다. 30초입니다. 조금 전에 하시던 말씀을 계속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네. 김시영 후보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시장 2층 부분은 많이 비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시장 2층을 청년모를 또 저번에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뭔가 좀 특별한 좀 뭔가 다르게 다른 시장하고 특화된 그런 시장을 2층에 마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부산의 국제시장이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우리 국제시장 2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김시영 의원님과 같이 연구 검토해서 중구 발전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시장의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는 이제 30분 동안 10만 원을 넘게 쓴 적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3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3만 원을 채 못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인들과 시장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하고 또 상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자 보충 질문까지 진행했고요. 여러분은 지금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상호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4분이고 마찬가지로 자유주제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학색 선전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상대 후보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김시영 후보부터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중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교육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학생 수도 적고 학교 수도 적고 그나마 있던 남성 여중이 운영난으로 폐교되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여중학생은 인근 서구와 동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학력 부진 학생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최진봉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인구 감소의 원인은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김시영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구에는 현재 고등학교가 5곳 있고, 초등학교가 5개 있고 고등학교가 2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하나였던 여자중학교, 남성 여중마저 이전하여 지금은 중학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중구의 여자 중학교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남성재단과 협의하여 반드시 남녀 모두 다닐 수 있는 중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북한 개발 지역 내에 문화 특성화 고등학교도 유치하면 어떻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중구는 주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예술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니즈를 반영한 문화예술 특화 지역 중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40계단 일대의 광복로, 용두산 공원 일대를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구 문화재단도 설립해야 합니다. 중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또따또가 운영 안정화 및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최진봉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중구 문화예술 증진 방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그 코로나19 축제와 공연 등이 지소되거나 연기되어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국제 단편 영화제와 부산 국제 청소년 영화제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그 예술인들이 창작 공간인 또따또가 부산시에서 매년 4억 원의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구에서도 현재 중구청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있는 대청농, 적산가오, 그다음 청소년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중구청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청년 문화 예술인의 마케팅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시영 후보 4번의 주도권 토론 마치셨고요. 다음 최진봉 후보가 이번에는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4번입니다.
우리 중구의 아주 중요한 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시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중구의 핵심 요충지로 중구의 발전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으로는 저는 국제 공모를 통한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시영 후보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진봉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후보도 국제 공모를 통한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번 공직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우리 중구에서 남은 그 마지막 유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쓰느냐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전임 윤종석 구청장께서 공약했고 중구 발전 비전 2030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용두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에 윤종석 구청장님이 계획했던 그대로 이제 그 개발 계획을 계속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 비전 2030이라는 것이 부산 발전연구원에서 계획한 대단히 이제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두산 공영주차장 유휴지를 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스포츠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뭐 최종적으로는 또 구청을 또 신축하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총망라해서 대청로 일원이 발전되고 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우리 중구민들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센터도 많은 주민들에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스포츠 센터도 하나 설치를 해주라. 그리고 뭐 지금 중구청도 내려오면 좋겠다. 여러 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김시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2030 그 계획을 토대로 또 그리고 국적 공모를 통해서 우리 중구가 명실상부한 정말 또 바로 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공영주차장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도 대교 밑에 우리 유라리 광장 있지요. 유라리 광장. 그리고 많은 그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아주 아름다운 광장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나 먹을거리가 전혀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유라리 광장 활용 방안으로 이곳에 푸드트랙을 활용한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시영 후보님께서도 이 푸드트랙에 대해서 우리 의회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내가 좀 들은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최 후보님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또 4분의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됐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 질문 순서고요. 답변 순서는 최진봉, 김시영 후보 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께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역 발전을 위한 훌륭하고 또 실천 가능한 공약도 있지만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는 공약도 보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공약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본인의 공약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최진봉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우리 중구에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구는 문화예술축제의
메카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 문화 축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지역 역사 문화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중구문화원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분석됩니다. 중구문화원이 설립되면은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부산 역사문화자원 총 1,889건 중에서 406건이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항토 역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역사를 알기 쉽게 문화 해설판을 설치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부산의 대표 축제인 자갈치 축제,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책방 골목 축제, 40계단 문화 축제 등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축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기능이 유사한 40계단 문화관과 밀타워는 상호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화원 설립 장소는 동강동 주민센터가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곳에 문화원의 설립 장소로 하고 전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중구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보자 핵심 공약과 관련한 답변 이번에는 김시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은 무엇보다 함께 비를 맞아야 합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중구형 재난생활비입니다. 중구형 재난생활비가 가능한 이유는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잉여금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잉여금이란 결산상 잉여금으로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합니다. 우리 중구는 2020년 1월 통계청 기준으로 인구수 44,107명, 세대수 23,189명입니다. 이 중 4인 가족 구성이 불가한 단독 세대수나 3인 이하 가구들의 구성을 포함하여 계산하여도 60억 정도면 추진 가능한 금액입니다. 세계잉여금 항목에서 60억을 사용해서 중구형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재난생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외에서 사용을 어렵게 하여 부산시 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동백전은 사용한 금액 대비 평균 6%, 한시적으로 10%까지 캐시백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까지 중구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 분위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으시고 중구에서는 정부 지원이나 광역단체의 지원과는 별개로 소득 분위 상관없이 재난생활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구형 재난생활비는 인근의 동구, 서구, 부산 진구, 기장군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즉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다섯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 중구가 2018년부터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답변 순서는 김시영 후보부터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중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구의 고령 인구 비율은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진 만큼 도심 공동화 현상 중 하나로 관내 공폐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적극적 추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고 커뮤니티 시설로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폐가를 활용하되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근린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원룸과 같은 주거 공간을 함께 두고 거주와 커뮤니티가 같이 이루어지는 상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는 부산 원도심의 중심이자 쇼핑과 문화의 중심으로 2019년 5월 진행된 중구민 전화 면접 조사 시 거주 여건 만족도가 약 90%에 달할 만큼 거주지로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도심지의 주거시설 노후화, 도심 내 청년 인구 수용 가능한 일자리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심지의 청년 인구가 비교적 적응하기 쉬운 원룸형 임대 사업을 지원하고 관내의 청년 수당 지원, 관내 신혼부부와 임산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청년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많은 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인구 감소 대응 방안 같은 질문에 대해서 최진봉 후보 역시 이분들입니다. 중구의 젊은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 공약인 중구 문화원의 설립을 통한 젊은이들의 문화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북항 재개발 사업에 아파트를 많이 유치하고 공유형 신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인구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젊은 부부가 자립할 때까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 서비스의 제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초건강검진비,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여를 부여하여 여성 권익을 정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중구 이원도심에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중구를 위해 문화 창조를 통한 문화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 특별구를 만들어서 중구에 사는 것이 아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진봉이 중구의 옛 영광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네. 자, 발언 시간을 모두 경과했고요.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예비 질문 하나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 질문은 북한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이 되겠고요. 답변 순서는 최진봉 후보, 김시영 후보 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의 기능 재배치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중구와 동구 일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구에도 신도시 성격이 강한 새로운 장소, 항만 문화 등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조성될 신도심 성격의 북한 재개발 지역과 기존 원도심 성격의 중구와 연계해서 생각하고 계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고요. 먼저 최진봉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북한 재개발 사업은 원도심인 우리 중구의 도시 재창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에서 중구로 이동하기 용이한 동선 확보가 아주 중요하므로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 재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역과 중앙역 구간은 지하 공간이 단절되어서 접근성이 불리하므로 북한 재개발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하 공간의 개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북항 재개발 지역과 자갈치 시장, 공동 어시장을 연결하는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의 거리인 대청노화도 연계하여 노후화되고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환경을 안전하고 정비된 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시영 후보 역시 1분 드립니다. 예, 북항 재개발에 따른 우리 이제 중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동구와 중구의 경계 획정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구민들의 수건 사업인 북항 재개발 지역에 지어지는 오페라 하우스를 우리 중구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고 구청장 후보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부두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램을 광복로와 대청로로 연결해서 관광객들을 유도하도록 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 특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고요. 마무리 발언은 김시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김시영입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막내의 편지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빠, 헤이, 요새 진짜 진심으로 많이 힘들지? 나도 정말 조금이나마 아빠 옆에서 힘이 되면서 느낀 게 정치가 두렵고 주민분들이 정말 무섭고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유세 돌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응원해 주셔서 좋지만 그 응원을 잊을 만큼 정말 작은 분들이 부정을 보낼 때 무섭고 두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빠는 좀 어때? 응원을 잊게 할 만큼 힘들고 두렵진 않아. 항상 감정에 솔직한 아빠가 힘들면 침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안 좋아. 옛날의 통통이 아빠도 점점 사라져서 속상하고 밥 꼭 챙겨 먹어. 나도 열심히 힘이 될게. 10일 이후에 좋은 결과로 만나자. 아빠 사랑해. 언제나 아빠 편 보야가. 네, 김시영 후보 이어서 다음 최진봉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요즘 그 선거 운동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기소, 잊어버린 인연을 되찾아 주이소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되어서 절반의 임기이지만은 2배, 3배의 열정으로 잊어버린 허송 세월 이전을 더 큰 희망과 비전으로 저 최진봉이 채우겠습니다. 중국 구민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살피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든든하고 일 잘하는 뚝심구청장 기호 2번 최진봉, 검증되고 준비된 구청장 기호 2번 최진봉을 이번에는 꼭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낌없는 성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1시간 동안 두 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포함되지 않은 무소속 권영란 후보의 방송 연설을 시청하시겠습니다.